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에서는 확률에 대해서 한번 다루어 보고자 합니다. 특별히 다룰 부분은 바로 독립사건에 대한 것인데, 이 독립사건이라는 말을 수학에서는 어떻게 정의하고 있는지를 살펴보려고 하고, 더 나아가 독립사건의 정의를 어떻게 해석하는지를 살펴봄으로써 수학의 본질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한번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위키백과를 보시면 확률론에서 독립이라는 것은 다음과 같이 설명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확률론에서 두 사건이 독립이라는 것은 한 사건이 일어날 확률이 다른 사건이 일어날 확률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여러분이 교과서나 혹은 참고서를 보더라도 대개는 이렇게 설명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수학에서는 무엇인가를 정의할 때 수식으로 이것을 표현해야지 이런 식의 일상 언어로 정의할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서로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것을 어떻게 수식으로 표현하게 되는 것일까요? 그것에 대해 설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주사위를 2번 연속으로 던지는 시행을 한다고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사건 A는 처음 던진 주사위가 3의 배수가 나오는 사건, 그리고 사건 B는 두 번째 던진 주사위가 소수의 눈이 나오는 사건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직관적으로 생각할 때 사건 A와 사건 B는 서로가 서로에게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런 경우 이 상황으로부터 어떤 수식을 유도해낼 수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건 A가 나올 확률인 PA는 전체 경우의 수 분의 사건 A가 발생하는 경우의 수로 정의됩니다. 먼저 전체 경우의 수는 6 곱하기 6인데, 이것은 첫 번째 던진 주사위에서 나올 수 있는 경우의 수가 6가지, 두 번째 던진 주사위에서 나올 수 있는 경우가 6가지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사건 A가 발생하는 경우의 수는 첫 번째 던진 주사위에서 3의 배수가 나오는 경우가 3과 6 2가지이고, 두 번째 던진 주사위는 무엇이 나와도 상관이 없기 때문에 6가지이므로 사건 A가 발생하는 경우는 총 2 곱하기 6, 즉 12가지입니다. 따라서 확률 PA는 6 곱하기 6분의 2 곱하기 6인데, 여기서 분모 분자의 뒤에 곱해진 6은 각각 약분이 되어 결국 PA를 결정하는 것은 분모 분자의 앞에 곱해져 있는 숫자인 2와 6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사건 B가 발생할 확률 PB의 경우 전체 경우의 수분의 사건 B가 나오는 경우의 수로 정의가 되는데, 전체 경우의 수는 아까와 마찬가지로 6 곱하기 6, 36가지, 그리고 사건 B가 발생하는 경우의 수는 첫 번째 던진 주사위가 무엇이 나와도 상관이 없으므로 6가지, 두 번째 던진 주사위는 2, 3, 5가 나오는 3가지의 경우가 있으므로 사건 B가 발생하는 경우의 수는 6 곱하기 3, 즉 18가지입니다. 따라서 사건 PB는 6 곱하기 6분의 6 곱하기 3인데, 분모 분자의 각각 앞에 곱해져 있는 6과 6은 서로 약분이 되고 결국에 뒤에 있는 3과 6이 PB를 결정하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또 다른 사건인 A 교집합 P, 즉 사건 A와 사건 B가 함께 발생하는 사건, 다시 말해 첫 번째 주사위를 던졌을 때는 3의 배수가 나오고 두 번째 주사위를 던졌을 때는 소수가 나오는 사건을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렇다면 A와 B가 함께 발생하는 확률 P, A 교집합 B는 어떨까요? 이건 역시 전체 경우의 수 분의 A 교집합 B가 발생하는 경우의 수로 정의가 됩니다. 아까와 마찬가지로 전체 경우의 수는 총 6 곱하기 6가지이고 사건 A와 B가 함께 발생하는 경우의 수는 3의 배수가 나오는 경우의 수가 2가지이고 소수가 나오는 경우의 수가 3가지이기 때문에 2 곱하기 3가지, 즉 6가지가 됩니다. 따라서 PA 교집합 B의 경우는 6 곱하기 6분의 2 곱하기 3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이것을 이렇게 분리시키면 이와 같이 써지게 되고, 이것은 결국 아까 우리가 구했던 PA와 PB의 곱과 같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렇게 서로가 발생하는 데에 영향을 주지 않을 것 같은 사건 A와 B의 경우에는 이와 같은 수식 PA 교집합 B는 PA 곱하기 PB라는 식이 성립을 하는데, 수학에서는 바로 이런 점을 토대로 수식 PA 교집합 B가 PA 곱하기 PB가 성립을 하면 두 사건 AB는 독립이다 라고 아예 정의를 해버리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듭니다. 정말 이러한 수식이 성립하기만 한다면 두 사건은 독립, 즉 서로가 서로에게 영향을 끼치지 않는 것일까요? 한 가지 또 다른 예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주사위를 2번 던지는 것이 아니라 주사위를 1번 던지는 시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사건 C는 3의 배수가 나오는 사건, 그리고 사건 D는 역시 소수가 나오는 사건이라고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사건 C와 D는 한 개의 동일한 주사위를 던진 후 그것에 따라 발생한 결과들이므로 서로가 서로에게 영향을 주지 않을 리가 없습니다. 그러나 조금 전 살펴보았던 수학적 정의에 따르면 이 두 사건은 독립입니다. 이것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결국 사건 C, 사건 D, 그리고 사건 C 교집합 D의 확률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먼저 사건 C가 발생할 확률인 PC는 전체 경우분의 사건 C가 나오는 경우의 수로 정의가 되는데 전체 경우의 수는 6가지, 그리고 3의 배수가 나오는 경우는 3과 6 2가지이므로 PC는 6분의 2가 됩니다. D가 발생할 확률 PD의 경우 역시 전체 경우의 수분의 사건 D가 일어나는 경우의 수로 정의가 되는데 전체 경우의 수는 6이고 사건 D가 발생하는 경우의 수는 2, 3, 5이므로 PD는 6분의 3이 됩니다. 그러면 C와 D가 함께 발생할 확률인 PC 교집합 D는 무엇일까요? 이건 역시 전체 경우의 수분의 C와 D가 함께 일어나는 경우의 수로 정의가 되는데 전체 경우의 수는 역시 6가지, 그리고 3의 배수이자 소수는 3밖에 없으므로 C와 D가 함께 일어나는 경우의 수는 1가지가 되고 따라서 이것의 확률은 6분의 1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C가 일어날 확률인 PC와 D가 일어날 확률인 PD의 곱은 6분의 2 곱하기 6분의 3, 즉 6분의 1이 되고 이것은 방금 구했던 PC 교집합 D와 같게 되므로 수학적 정의에 따라 이 두 사건 C와 D는 독립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마 이것을 보면서 많은 분들이 고개를 갸우뚱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앞서도 이야기했지만 사건 C와 D는 주사위를 1번 던진 시행에 대한 결과들로서 서로가 영향을 주지 않을 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수학에서는 왜 이러한 수식이 성립한다는 것만으로 두 사건은 독립, 즉 서로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말하는 것일까요? 물론 그것에 대한 나름의 이유가 있습니다. 잠깐 설명을 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가 수식 PC 교집합 D는 PC 곱하기 PD의 양변을 PC로 나누면 좌변은 PC분의 PC 교집합 D가 되고 우변은 PD가 되는 그러한 등식이 얻어지는데 수학자들은 이 좌변에 있는 PC분의 PC 교집합 D라는 것을 P, D 바 C라는 조건부 확률이라는 것으로 새롭게 정의를 해줍니다. 그리고 이것을 사건 C가 일어났을 때 D가 일어날 확률이라고 해석을 해줍니다. 이러한 정의와 해석에 따르면 결국 D가 일어날 확률은 C가 발생하든 안 하든 똑같다로 해석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도 보셨다시피 이것은 언제까지나 수식을 이렇게 해석했기 때문에 생기는 것이지 수식 자체는 우리에게 아무 해석도 해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이 수식을 보면서 두 사건이 서로에게 영향을 주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것은 사실이라기보다는 수학자들의 해석에 불과할 뿐이라는 것이죠. 이러한 일들은 수학에서 비일비재한 일입니다. 사실 수학에서 가장 간단한 수식인 1 더하기 1은 2에조차도 수학자들의 해석이 들어가 있습니다. 제가 1 더하기 1은 2는 진실인가? 라는 제목의 영상에서도 이야기했듯이 상당수의 수학자들은 1 더하기 1은 2가 보편적 진실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것 역시 그들의 해석일 뿐입니다. 이것은 수학이라는 학문이 인간이 만들어낸 학문이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일일 것입니다. 안타까운 것은 수학자들은 자신의 해석을 진실이라고 말하는 경향이 있고 또 그것을 그대로 수용하는 사람들은 수식 자체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기보다는 수학자들의 해석을 진실로 생각하게 되기 때문에 그들은 현실을 있는 그대로 보지 못하고 수학자들이 만들어 놓은 색안경을 통해 현실을 바라보게 된다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오늘의 주제인 독립사건에 대해 정리를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학에서
두 사건 A, B가 독립이라는 것은 단지 수식 PA 교집합 B는 PA 곱하기 PB가 성립하는 것을 말하는 것일 뿐입니다. 물론 이 수식이 오늘 첫 번째 예에서 보았듯이 서로 영향을 주지 않는 사건들로부터 유도된 수식인 것은 분명하지만, 그렇다고 반대로 이 수식이 성립한다고 해서 그 두 사건이 서로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두 사건이 그야말로 영향을 주고받고 안 받고를 판단할 수 있는 것은 수식 자체가 아니라 우리의 판단과 해석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점을 잘 인지하고 있다면 이후 확률론의 독립사건을 공부하면서 생기는 혼란들에 어느 정도 잘 대처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영상을 통해 수학의 본질이 무엇인지 알아가실 수 있는 시간이 되었기를 바라며,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눌러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다른 본질적인 내용으로 여러분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